TV 전용 뉴스 LA와 한국 그리고 세계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8월 28일) LA 한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전 세계 인류들에게 큰 재앙이었던 코로나 재앙은 이제 약간씩 수그러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도 많은 사업체에 영업금지를 실시해 왔는데요.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정례 브리핑에서 많은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이번 사태는 어떻게 이웃들과 살아가야 하는가를 많은 의미를 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사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에 의한 영업허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영업 종류별 허가 내용을 화면에 올려드립니다. 해당 대신은 영업체 사장님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 이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모든 미용실, 이발소 등의 영업은 다음 주 월요일인 8월 31일부터 일정한 제한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LA 카운티와 LA시는 아직 당국으로부터 영업 재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매상과 쇼핑센터, 그리고 영업허가의 조건도 최대 수용 인원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8월 31일부터 역시 실내 영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팬데믹의 위급조치 레벨을 4등급으로 낮췄다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최신 코비드19 동향을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컬러 코딩 계층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인구의 87%가 살고 있는 38개 카운티가 보라색 계층에 있으며 코비드19는 여전히 전역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업재개 허가 카운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라메다, 아마도루, 부테, 콜루사, 콘트라코스타, 프레스노, 글렌, 임페리얼, 인여, 헤른, 킹스, 로스앤젤레스, 마데라, 마린, 멘도시노, 머세드, 몬테레이, 오렌지, 플래커, 리버사이드, 세크라멘토, 산베니토, 샌버디노, 산버나디노, 노드라, 욜로, 유바 카운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비필수 기업은 이러한 카운티에서 재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공화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연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준비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잔디밭인 사우스론에서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연말 전엔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더 빨리 생산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대유행을 종식시키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간에 미국이 백신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이렇게 빠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들을 앞서서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수억 회 분량을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올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갖게 될 것이라며 모두 함께 이 바이러스를 분쇄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담을 쌓고 있는 CNN은 상이한 검사 단계에 여러 백신 후보들이 있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연말까지 백신을 승인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상반된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일단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전역에 보급되려면 수개월이 더 걸린다고 부정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WHO 코로나 조사팀이 정작 진원지로 의심되는 중국 우한엔 가지도 않았다는 보도가 연이어 발표되는데요. 이번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러한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WHO 코로나 조사팀은 파견 동안 베이징만 머물러 있었다는 보도를 접한 미 유럽 측 정부들은 중국과 WHO의 발표에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으로 파견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발병지로 알려진 후베이성 우한시는 방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WHO의 부실한 조사로 인해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HO 코로나 바이러스 조사팀은 중국에 파견된 3주 내내 베이징에 머무르다 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우한에 대한 조사는 전화통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는 조사팀이 우한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격적인 국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파견은 본격 조사가 아닌 사전조사 성격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파견된 조사팀이 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처음 보고된 우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WHO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중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왔습니다. 데이브 샤르마 호주 의원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WHO는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WHO의 독립적이고 발빠른 코로나19 대처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전 세계의 공중보건보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민감성을 더 중시했다. 우리는 WHO의 이런 정책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WHO의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던 시기였음에도 WHO 조사팀을 중국에 초대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전 세계는 중국을 본받아 WHO와 협업해야 한다고 변명 아닌 말로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의 기원 조사를 요구하는 미국과 호주 등 130여 개국의 압박에 마지못해 WHO가 지휘하는 조사를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7월 조사 결과가 완전히 조작돼서 나올 것이라고 비꼬는 등 조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WHO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우한 환안 수산물 시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타임즈는 지금까지의 WHO 움직임을 봤을 때 실제로 우한 조사가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양성 확진자로 판명되어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이 재검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성으로 판정을 받아 논란이 있는데 그중에서 많은 우파들이 보건당국에 항의하고 소송까지 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극우단체인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강수정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극우단체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가 28일 코로나19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가 바이러스로 이념 탄압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엄마방송에서 반가운 소식을 전한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주 씨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별로 증세가 없이 약간의 몸살기밖에 없었다면서 어쨌든 양성 판정을 받아 병원에 들어와 룰을 지켰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음성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를 언급하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주 씨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이 나왔다느니 이런 말 하는데 이건 무증상 환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렇다면서 대통령이 광화문 광장 모든 타깃을 사랑제일교회로 해서 조직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건소에 가니 플래카드에 사랑제일교회 다니시는 분, 광화문 광장 다녀오신 분 선별적 검사해라라고 써놨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신라젠 사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같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를 이용해 국민을 이념 탄압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핑계로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씨는 지난 27일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대표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가 교회나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주 씨는
이 정부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압박해 교회를 흐트려버리는 것일 수 있다면서 김 회장은 지금까지 너무 편하게 부산에서 목회를 해왔다. 그런 역할로 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왜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위로의 전화라도 하지 않느냐면서 전 목사는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 씨는 자신의 실명과 동선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며 서울 은평구청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은평구는 주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데 대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법에 의하면 현재는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 받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국적법에서 제외됩니다. 혈통주의적인 국적법이죠. 그런데 2022년부터는 부모가 어떠한 국적을 가지고 있던 간에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이 실행되면 그에 따르는 장단점을 파헤쳐 봅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혈통보단 출생지에 기반해 국적을 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정부는 해외 사례 연구를 먼저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혈통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 의해 국가의 구성원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국적법 제2조 1항의 내용을 보면 출생 당시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생지에 의한 국적법이 실행된다면 우수 인재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해외 출생 자녀들에게도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외형적 문화적으로 한국인과 이질감이 크고 한국과 실질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갑니다. 반면 외국 국적 동포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해 살면서도 한국 국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이상 KUMC TV 전용 뉴스를 마칩니다. 이승주, 강수정 진행의 지철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